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송이라는 어떤 운송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국내 어떤 우리나라 화물 운송들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후 3년, 운송이 가능하게 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 후 3요소는 화물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한다든지, 화물을 중개한다든지 환적한다든지 다양한 작업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물의 작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바, 이거를 운송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운송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모드라고 그래서 선박, 자동차라든 항공기, 열차 이런 운송 수단이 필요한 운송 수단이 어떤 걸로 운송하는지, 그 다음에 로드라고 그래서 복합 터미널, 항만, 철도, 공항 전 구간의 화물 운송을 위한 운송 수단을 상호간에 중개하고 환적 작업에 이르는 장소,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링크, 도로라든지 철도, 회로 이런 거가 있어야 운송이 가능되어야 된다. 그래서 운송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운송은 그래서 선박만, 자동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화물을 중개하죠. 복합 터미널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어떤 오프라인적인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온라인으로 중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화물을 온라인으로 어떤 화물 자동차들이 다 어떤 대리기사 서비스에 우리가 전화해서 대리기사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그렇다고 대리기사가 어떤 그 사무실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으로 화물을 다 중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기사님은 어디로 가서 물건을 싣고 어디다가 주라, 이런 오다를 받는 거지.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카카오 택시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하는 것처럼 화물 이런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터미널적인 이런 그런 기능들이, 예전에는 어떤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 그 장소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은 이렇게 화물이 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자동차가 있어야 되듯이, 그리고 터미널이 있어야 되듯이, 이런 운송에 3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기본 원칙이 있다. 운송은 첫 번째, 운송 기본 원칙은 규모 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뭐 운송을 하는 거죠. 우리도 택시를 탈 것인지 도보로 갈 것인지 이렇게 경제성을 좀 따져보잖아요. 규모 경제 원칙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화물 단위가 클수록 운송 단위당 운송비가 적게 소요되는 거예요. 1톤짜리로 8번 하는 것보다 8톤짜리로 한 번에 가는 게 운송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운송을 위해서는 주 운송 구간에 대형 운송선을 이용하여 운송한 후 거래처에 대한 배송은 또 소형 운송.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큰 8톤으로 가서 부산에서 나눠서 갈 때는 뭐 1톤 차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 경제의 원칙. 운송 단위당, 운송 거리당 운송비는 운송 거리에 체감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요금 체계가 있잖아요.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조금만 가도 많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기본요금은 깎이고 거리요금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운송이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응? 운송이 화물 운송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어? 추세가 소량 다빈도 수배송. 온라인 발달해가지고 택배 같은 이런 배송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응? 소량으로 자주, 응? 소량으로 자주 가는 거. 그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 바로 즉시 재고 없이 하는 거. 응? 어떤 생산지에 딱 필요한 물자만큼 오면 이거 바로 소진할 정도만 딱딱 그러니까 자주 가는 거죠. 그리고 복합 운송의 일반화. 철도로 갔다가 항만으로 간다든지 화물차로 갔다가 철도로 간다든지 이런 복합 운송이 일반화. 그 다음에 공동 수배송의 말. 공동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 10,000개의 가맹점이 있으니까 수배송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배송이 택배화가 많이 된다. 택배. 가정집으로. 요즘에는 이제 편지 보내는 사람은 옛날에는 우체부가 편지 보내는 그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편지 수요는 없어요. 편지 수요. 편지 수요는. 응? 그리고 항공운송이 급증돼. 항공운송이 급증된다는 거죠. 국내 화물운송의 특징은 뭐냐? 국내 화물운송. 이제 국내 화물운송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국내 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화물은 화물로 뭐 부산항까지 이동해서 그다음에 선박으로 미국 가서 또 미국에서 철도로 온다든지 선박으로 온다 이런 부분인데 국내 운송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운송 거리의 짧은가? 공로 운송 비중이 과다하다. 그 다음에 화물이 편중할. 화물이 편해. 그리고 우리나라 화물 운송은 수출입항의 편중. 수출입하는 화물. 수출입하는 농수산물 수출입 화물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용이해. 요즘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해가지고 운송 관련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단순한 거니까. 택시, 그 다음에 화물차, 이런 기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의 편법 운영이 또 일반화네. 응? 화물 자동차 가지고 막 다른 용도로. 그리고 이 인인관계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거는 하주 기업들은 운송 단가 위주의 단기 계약을 주로 하고 있으며 운송 기업들은 하주의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송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현재 운송 여건 및 계약 조건에 의한 기업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만 간 거예요. 서로 맡기는 사람과 화물차 화물하는 사람하고 서로 상호 인인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류단지가 미흡하다는 거죠. 물류단지가.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운송 시스템에 3요소가 있다. 운송이 가능하게 해서는 화물 운송이라든지 어떤 운송이 가능하게 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다. 화물이 목적지에 어떤 도착하기 위해서는 운행도 해야 되고 또 중개도 해야 되고 환적 다양한 작업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해서는
체계화된 운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송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각자가 다 편한 거죠. 내가 화물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화물 운송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다 고객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고객을 이미 개발한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운송이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항공기, 열차 이런 것처럼 운송 수단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 특히 화물차 요즘 화물차 1톤이 엄청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응? 왜? 퇴직자들이 화물 운송 기사 아니라고. 그 다음에 노드, 복합터미널이라든지 항만, 철도, 공항 같은 그런 단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운송수단을 상호간의 중개 및 운송함으로 한적 작업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링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잘 발달돼야 되고 철도, 해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운송 시스템이 잘 가동되도록. 그래서 철로, 해로 같은 경우에도 뱃길 이런 것들이 길로만 다녀요. 항로도 마찬가지예요. 항공기도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길로만. 요즘에는 항공화물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시험을 해봤잖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안 타니까 비행기를 이용해서 화물 운송이 많이 발달됐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국내의 운송화물은 운송거리가 짧다라는 거예요. 국내 화물이. 그 다음에 화물로 편중화된다. 화물이. 국내 화물이. 특히 농수산물, 수출입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요, 화물 운송의 수출 이방어 편중. 근데 이제 비행기로 운송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함, 항공화물, 그 다음에 부산항, 인천항, 이런 데가 많이 발달돼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요즘에 이제 특히 1톤차 같은 경우는 1톤차로 화물 기사하기 되게 쉬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4호정이라고 그러죠. 45세 되면 정년, 대기업 취직을 해도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부동산 중개업, 아파트 관리사, 소장님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사님, 화물기사님.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요양보호사. 이러한 부분이 퇴직자들이 많이 오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그래서 특히 이제 화물 이런 쪽에 많이 물린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의 편법 운영이 일반화되어요. 영업용 자동화. 그리고 2인 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는 화주들하고 화물 주인들하고 화물 운송업체하고 화물 운송 배송기사를 이런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같이 물류 시스템, 화물 운송 시스템을 잘 발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하면 비용과 원가 절감이 되는데 각자의 나는 화물 자동차 하면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살면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인인관계가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류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물류 단지가 미흡한데 이 부분은 많이 물류 단지를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거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물류 시설. 요즘은 이제 경부축의 물류, 경부축,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주변에 물류 센터 단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미흡한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시키고 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